안녕하세요. 나른한 점심 식후 커피 같은 라디오 점심의 책 한 권의 진행자 윤준호입니다. 혹시 당신이 주변의 사람들과 이질적이라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드릴 책인 편의점 인간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가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고 혼자 방에 들어가면 주변 사람들은 나와는 참 다른 사람이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나와 참 다른 사람이지만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멀리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며 오늘도 평소와 같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죠. 그걸 새삼 다시 느끼게 해주는 무라타 사야카의 편의점 인간,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책은 총 203페이지로 읽는데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저도 단 4시간 만에 다 읽었을 정도로 몰입도가 높은 책입니다. 이 책은 읽는 사람에 따라 어떤 인물에게 감정이입하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저는 주인공인 후루쿠라 게이코에게 감정이입하며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작중 등장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읽는다면 더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내용 소개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시겠습니다. 최근 인기 있던 드라마의 OST죠. 가호의 시작.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한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편의점은 다양한 소리로 가득 차 있다. 가게 안에 흐르는 유선 방송, 바코드 찍는 소리,
점원들이 부르는 소리, 빵봉지 쥐는 소리. 이 모든 소리는 뒤섞여 편의점 소리가 되어 내 고막에 와닿는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나는 세계의 부품이 되어 아침이라는 시간 속에서 회전하고 있다. 이렇게 나는 편의점 인간으로 살고 있다. 사실 편의점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 기억은 어렴풋해서 선명하지 않다. 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였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아이였다. 한 번은 유치원 시절 죽은 새를 보고 어머니에게 가져가 이거 먹자고 말하였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안 들렸나 싶어 한 번 더 명확하게 말했다. 아빠가 꼬치구이를 좋아하니까 오늘 이거 구워 먹자. 어머니는 나를 나무라듯 게이코! 하고 소리치며 불쌍한 새가 죽었으니 잘 묻어주자고 했다. 결국 그렇게 됐고 새를 묻어주면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나에게 말했다. 자, 새가 죽어서 슬프고 불쌍하지? 하지만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후 비슷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부모님은 곤혹스러워하셨지만 여전히 나를 귀여워해 주셨다. 나는 그 후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거나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고학년이 될 때까지 필요 없는 말을 일절하지 않는 인간이 되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날 사랑했고 그만큼 걱정하셨다. 그러던 중 부모님이 의논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나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어른이 되어갔다. 어른이 된 후에도 나는 편의점이라는 장소에서 누군가를 흉내내며 살아간다. 편의점이 첫 오픈할 당시 대학생, 주부 등 나이도 복장도 제각각인 사람이 일을 구하고자 모여 있었다. 본사에서 나온 트레이너 사원이 제복을 지급하고 그것을 입고 나오자 제각각이던 모두가 점원다워졌다. 제복을 입고 연수를 받으니 나와 그들은 점원이라는 균일한 생물로 다시 태어났다. 편의점에서 실제로 손님을 받으면서 나는 비로소 세계의 정상적인 부품으로서 탄생하게 되었다. 그렇게 18년간 같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같이 연수하던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그날의 물건도 남아있지 않지만 난 여전히 점원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여전히 난 매뉴얼에 따라 완벽한 점원은 될 수 있지만 매뉴얼 밖의 보통 인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채였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지만 근 20년간 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완벽한 점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은 어려워하죠. 고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변 사람의 반응에 따라 평범한 사람인 척할 뿐입니다. 이러한 그녀를 보며 책을 읽기 시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인공을 정신이상자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편의점이라는 특정 사회에서 문제없이 일하고 있다면, 그리고 일을 잘하고 있다면 이것을 정말 정신이상자나 사회 부적응자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더 흥미롭게 책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맞춰가며 완벽한 점원이 되어 살아오던 그녀, 후루쿠라 씨에게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후루쿠라가 일하는 편의점에 신입으로 들어온 시라아 씨라는 인물인데요. 주인공인 후루쿠라의 시선으로 보는 시라아는 어떤 인물이고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던질까요? 신입은 출근 시간이 30분이나 지나 나타났다. 그는 180cm가 좋게 넘어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오자마자 불평을 늘어놨고 알려준 일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점장을 보며 저 나이에 편의점 점장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밑바닥 인생이군 라고 조롱하였다. 나에 대해서도 당신도 18년이나 편의점 알바하는 것을 보니 밑바닥 인생이군 라고 말했다. 그렇게 그는 며칠 일하다가 손님의 정보를 캐내는 것을 들켜 편의점에서 쫓겨나듯이 나갔다. 그리고 며칠 뒤 손님의 뒤를 쫓는 그림자가 보여 나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라아 씨였다. 나는 그를 나무랐지만 그는 반대로
첫눈에 반할 정도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건 옛날부터 전해오는 전통 아닌가요? 라고 반발했다.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에 편의점 장사에 해가 될까봐 장소를 이동해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결혼하라는 말에 지쳐 있었다. 그래서 그는 주변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결혼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도 최근 30 중반이 되면서 같은 오지랖을 듣곤 한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결혼하자고. 나도 당신도 결혼하라는 압박에 시달릴 바에야 서로를 연인으로 세상에 인식시켜 주변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말이다. 그는 그 제안에 다음과 같이 말하며 조건을 걸었다. 나는 세상의 시선에 지쳤어요. 저는 밥만 챙겨주면 세상의 시선을 피해 당신의 집에서만 머물겠노라고. 결혼은 했는데 같이 살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나는 당연히 수락했다. 그렇게 그와의 동거가 시작됐다. 그 후 내가 주변인을 만날 때면 같이 사는 남자가 있음을 은근슬쩍 흘리자 모두가 상대를 궁금해하며 나를 축하해줬다. 이렇게 나는 주변의 관심에서 벗어났지만 이는 새로운 관심을 이끌었다. 모두가 그 상대를 궁금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과 다른 것은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을 배제하는 말이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나를 편하게 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그가 말했다. 당신의 수익으로는 나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줄 수 없어요. 더 좋은 직장을 찾아보죠. 라고 말이다. 나도 최근 나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나를 편의점 점원이 아닌 한 명의 암컷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그 시선의 역겨움을 느끼던 중이었다. 그래서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하고 18년 동안 일한 편의점을 하루아침에 떠났다. 편의점 사람들도 가게 일은 바빠지겠지만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지 가벼운 응원의 말을 해주고 편의점 사람들과의 인연은 간단히 끝이 났다. 취업 활동을 하기를 몇 달, 여태 알바로 모아뒀던 돈은 떨어지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생활 패턴은 완전히 무너져 밤늦게 자고 일어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렇게 내가 편의점에 맞춰 살아갔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또 잊혀갈 때쯤 서류 전형이 통과되고 면접을 보게 되었다. 면접을 보러 가던 중 편의점을 들러 간단한 음식을 사려 했지만 그 편의점의 미숙한 배치를 보며 그걸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편의점 인간이며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편의점과 나는 결혼했다는 것을. 편의점은 어딘가 부족했던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그렇게 나는 면접을 뒤로하고 전에 일하던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후루쿠라가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분량상 생략한 부분이 많아 저의 감상을 들려드리기에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은 대사를 몇 개만 추려보고자 합니다. 책을 읽어보면 시라의 발언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하지만 시라의 말이 지금 세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학벌 좋고 멋지고 예쁜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석기 시대의 힘센 개인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결국 후루쿠라가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면 찝찝함만 남습니다. 저는 후루쿠라가 편의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서 그녀가 정체성을 찾았다 라고 평가하는데요. 이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면서 현대사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주변 사람들을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 후루쿠라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주변 사람을 따라할 때 세계를 섭취한다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달라지는 것은 섭취하는 세계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섭취하는 것이 같아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세계는 또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계의 초대장 편의점 인간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작 진행의 윤준호, 기술 송출의 이예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잔소리 stop it. 알아서 할게. 내가 뭐가 되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I do what I want now. 평범하게 살든 말든 내버려둘래. 어차피 내가 살아. 내 인생 내 거니까. I'm so bad bad. 차라리 기적일래. 집오느라 착한 척 상처받는 것보다 100번 나아. I'm just on my way. 간섭은 no no 해. 말해버릴지도 몰라. 눈앞처럼 go. 누가 뭐라 해도 난 나야.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어. I wanna be me me me. 굳이 뭔가 될 필요는 없어. 난 그냥 너일 때 완벽하니까. I wanna be me me me. I don't wanna be somebody. Just wanna be me me me. I wanna be me me me. I don't wanna be somebody. Just wanna be me me me. I wanna be me me me. Everybody, everybody, everybody teaching me.